창업 일단 시작하고 봐라.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전 벤처협회 회장님께서 어떤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창업은 없다. 일단 시작하고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창업 일단 시작하고 봐라. 맞는 얘기일까요? 일단 시작하고 봐라.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갈래가 있겠죠. 첫 번째 갈래는 먼저 창업을 해본 선배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타이밍 놓치고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저지르고 봐라.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너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 준비되고 나면은 일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타이밍, 적기를 놓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창업이란지 사업 생태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일을 벌리다 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메디슨의 창업자인 이민아 교수님께서 영연하셨는데요, 어떤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과 그리고 메디슨의 창업자인 이민아 회장님을 비교하면서 이 걸출한 벤처의 두 영웅이 비슷한 시기에 무대에서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에서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그 알리바바가 첫 번째 창업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번의 실패를 딛고 알리바바 창업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굴지의 IT 기업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마윈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90년대였다면 중진공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술평가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이 잘 안 풀렸다면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게 뻔하고요. 신용불량자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신용회복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재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정을 잘 아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런데 파산,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간만 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거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면책 결정으로 인한 그 채무 기록은 신용정보 전문회사에 대략적으로 7년 이상 그 정보가 남게 됩니다. 특수 채무 기록이라는 걸로 남아있게 돼요. 결국 그 7년 동안은 신용대출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야, 창업 일단 저지르고 봐라.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대보증제도가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패한 사업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재도전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재창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받아서 사업자를 개설하더라도 일단 사업자 개설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세무서에서 이미 체납 세금이 있는 상태이고 신용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확정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그나마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신용 불량인 상태에다가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해서 사업이 곧바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계좌 개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현금으로 할 수 없잖아요. 법인을 만들게 되면 법인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 때 신용도가 안 좋으면은 개설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카드 개설이 안 됩니다. 일단 법인카드는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으면 당연히 신용카드는 안 나오는 거죠. 법인 신용카드가 없으면 모든 물건은 현금으로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도전, 재창업하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돈을 쌓아놓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요. 재도전 성공 패키지, 그리고 재창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이 두 가지는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원 사업들은 여러 가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 내면 되고, 저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내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신용도가 급락한 상태이고 새롭게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신용도도 안 좋고 국세 체납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분들이 노릴 수 있는 거는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업으로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도 굉장히 많고 경쟁률은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반이다. 그리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도 없다. 잠자는 개에게는 아침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해서 사업을 하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완벽한 창업 준비는 없다. 이 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지르고 봐라.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지르려면 저지를 수 있는 컨디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을 저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창업은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상황은 항상 급변하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시작 전에 다 대비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A를 준비하고 B를 준비하고 C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창업을 하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욕만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1, 2, 3, 4 뻥뻥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을 어느 타이밍에 시작을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요점이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라 라는 것과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라, 이거는 천지 차이죠.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는 컨텐츠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과물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웃풋, 물건이 나온 상태, 서비스가 다 완성이 된 상태, 이게 바로 준비가 다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완전히 다 만들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늦다라는 겁니다. 웹사이트, 앱 서비스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늦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웹사이트를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제품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사업부터 시작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앱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사업부터 시작하고 사업자부터 개설하는 일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창업은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고 봐라.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려면 시작할 수 있는 여건, 시작해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창창TV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창업 준비에 관한 컨텐츠들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창업하기 전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반도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 패키지는 39세 미만의 아직 사업자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 1억 원을 받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창업진흥원의 창업 패키지 지원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을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업 성장과제 디딤돌 창업 과제입니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창업기업 지원 R&D 사업입니다. 1년 중에 2월부터 시작해서요 8월까지 4차에 걸쳐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 완벽하게 준비된 창업은 없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이었습니다.